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뇌졸중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어지럼증 증상 자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증상 자체도 많이 힘들어서 걱정을 하시지만, 많이 걱정하는 게 이게 혹시 뇌 이상이 생긴 증상이 아닐까, 이게 뇌졸중 증상이 아닐까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 의사들도 어지럼증 환자가 온다고 했을 때, 진료를 볼 때 이분의 증상이 혹시 뇌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빨리 CT나 MRI를 찍어 봐야 되는 증상이 아닌지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경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어지럼증 환자 진찰하는 실습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로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순서대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이게 뇌졸중 증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다음 검사를 진행해서 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혼자서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항목 7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확인을 해보면 내 증상이 혹시 뇌경색일까 아닐까, 뇌출혈일까 아닐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좀 이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 특히 이제 증상이 심하다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을 시사하는 신경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넓으니까 이제 한 개 한 또 5가지 항목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팔다리 힘이 빠지는지, 얼굴에 힘 빠지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팔다리 힘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팔이 잘 안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면 쉬울 텐데,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건 다 잘 되거든요. 주먹쥐고 이런 건 잘 돼서 저희가 경미한 뇌경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있어 보세요.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에 뇌경색이 있으면 팔에 힘이 빠지는데 어떤 식으로 빠지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팔이 처지면서 돌아가면서 처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만 힘이 빠져도 문제가 있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팔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다리 같은 경우는 걸어 봐서 발이 질질 끌리는지 확인을 해 보시거나, 누워서 다리를 들어 보세요. 누워서 양다리를 들었을 때 적어도 5초 이상은 버티셔야 되거든요. 근데 버티지 못하고 한쪽이 쭉 빠지는 거예요. 사실 뇌졸중에서 양쪽 다 힘 빠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좌우 대칭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 다리를 들었을 때 한쪽 다리만 처진다 라고 하면 역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정을 지어 봤을 때 양쪽 표정, 얼굴 주름이 비대칭이 된다든지, 물을 마셔서 우물우물 할 때 물이 한쪽으로 샌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있을 때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뇌졸중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어지럼이 생기는 뇌졸중에서는 그 위치가, 어지럼증에 관련된 위치가 말 발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말 발음이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어둔한지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 발음이 어둔한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특히 뇌졸중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 발음 어둔한지 확인하는 게 2번째고요. 3번째는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양쪽 눈을 조절하는 기능이 한쪽에 이상이 있으면, 왼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눈이 양쪽 다 이쪽 왼쪽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한쪽 눈만 넘어가게 되면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거고, 이걸 저희가 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3번째가 되고요. 4번째는 이제 균형 감각을 확인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손가락 마주치기 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둬도 좋고, 펜 같은 게 있으면 펜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코에 손을 대고 여기 펜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코에 손을 대고 펜에 갖다 대고, 코에 손을 대고 펜에 갖다 대고,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되는지 좌우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뇌졸중 증상이 있다고 하면 코에 손을 댔다가 가는데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손끝이 흔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게 손을 마주치게 됩니다. 코끝에 댈 때도 정확하게 대지 못하고 손을 흔들리면서 이렇게 부정확하게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게 손가락 마주치기 검사, 영어로는 finger to nose 검사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해서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역시 뇌경색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꼭 이제 그런 경우 이상을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일자 걷기, 이제 5번째 일자 걷기를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발을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일자로 맞춰서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을 보여드리기 힘든데 일자로 이렇게 걸어봤을 때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되고 5걸음 걸어봐야 되는 5걸음 다 못 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꼭 어지럼증이 있지 않더라도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팔다리 혹은 얼굴에 힘 빠지는 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발 발음이 어둔한지 확인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사물이 2개로 보이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손가락 마주치기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일자 걷기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은 바로 심한 두통입니다. 물론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 이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들, 예를 들어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심한 어지럼증과 더불어서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뇌경색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동자 떨림인데, 원래 이제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에서도 일상적인 눈동자 떨림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석증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움직일 때 눈떨림 생긴다, 그거는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떨려요. 특히 옆으로 떨리는 거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눈이 위아래로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뇌에 생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떨린다 라고 하면 꼭 뇌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한쪽 귀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뇌에서 이제 귀 쪽으로 가는 혈관 중에서 하나가 막히게 되면 어지럼증과 동시에 청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동시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뇌경색 가능성을 역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어지럼증은 한 이틀, 3일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 쪽에 생긴 어지럼은 이틀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어지럼이 이틀 이상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인 경우에는 뇌졸중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6번째 알려드릴 거는 반복되는 어지럼증인데, 이석증처럼 1, 2분 정도 지속되는 짧은 어지럼이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지럼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냐 그러면, 이제 뇌졸중 전 단계인 미니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뚫리는 경우에는 어지럼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귀 쪽 어지럼이라든지 다른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더 짧거나 혹은 30분 이상 더 길어요. 그래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속되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뇌 쪽에 있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미니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심장병이 있다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역시 다른 종류의 어지럼일 수도 있지만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일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사들이 더 면밀하게 진찰을 하고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혹시 뇌졸중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뇌졸중을 시사하는 신경 진찰 소견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심한 두통과 어지럼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또 눈동자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이 2일 이상 심하게 지속되고 전혀 낫지 않는 경우, 그리고 5에서 10분 정도의 어지럼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고령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지럼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뇌졸중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지럼증 이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뇌졸중 여부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뇌졸중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 수 있는 것은 꼭 답글을 달아드리고, 혹시 바빠서 못 다는 거는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